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일산시가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등 신규 사업 34건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가사단화했던 202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발생했던 이슈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합니다. 2차전지 기업의 투자가 9조 원 넘게 이어져 새만금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뜨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민들의 투쟁으로 국회 심사에서 일부 복원되게 됐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전 구간이 개통했고 군산 주선소도 재가동됐습니다. 일산시가 고등학교 2곳을 특성화해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도전합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1차 공모가 이뤄지면 내년 3월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뚫고 익산시가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등 신규 사업 34건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익산시 국가예산은 9년간 62%가 늘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일산시가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에 확보한 국가예산은 전체 1조 103억 원, 올해 9,708억 원보다 4% 395억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 국가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가 4,2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제, 사회 기반시설 2,578억 원, 농축산, 식품 2,081억 원, 안전환경 886억 원, 문화관광 272억 원 등입니다. 1조의 넘는 국가예산 확보로 우리 시는 익산 대도약을 위한 힘찬 비상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규모도 규모지만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예산을 다수 확보했다는 점이 특히 신규 사업 34건에 347억 원이 확보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과 산재 전문병원 건립,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공간 조성,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주요 신규 사업마다 예산이 확보되면서 내년부터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컸던 게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즉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 기조 때문에 힘들었고요. 일산시 국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효 시장이 취임한 2016년 6,229억 원에서 2020년 7,152억 원, 2021년 8,042억 원, 올해 9,708억 원, 내년 1조 103억 원까지 9년간 62%가 늘었습니다. 농식품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는 지역 발전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익산시. 현안 해결에 숨통을 열고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2차전지 기업 2곳이 새만금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미래커롱에너지와 백광산업은 오늘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전지 관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래커롱에너지는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롱류 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 65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백광산업은 3천억 원을 들여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전구체와 반도체 소재의 공장을 짓고 39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의 삭감 등으로 내년도 군산 국가예산 확보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은 1조 467억 원으로 올해 1조 1254억 원보다 78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신규 사업 22건에 764억 원, 계속 사업 254건에 9,703억 원으로 2차 전지 등 미래 신산업 사업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군산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9년 연속 1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관보에 26일부터 게재돼 법률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준비기간 1년을 거쳐 내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권한 이양과 특례를 담은 131개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투자와 고용 등 정상 추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명시는 어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총괄 진행 상황 보고회에서 지난 7월 선보인 세아 등 자체 생산 차종 판로 확보와 R&D 협업센터 구축을 통한 가시적 사업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을 승계받은 KGM 커머셜은 탄소 섬유 차체를 통해 최대 15%의 연비 절감 효과가 뛰어난 전기 저상버스 등을 앞세워 내년에는 800대 이상의 판매 실적과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대창모터스는 공장 신축을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차종 다변화와 품질 강화를 통해 내년 5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에 선정돼 옥도면 해역에 갑오징어 서식장을 조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40억 원을 투입해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과 먹이장 조성,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오징어는 마리당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군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품종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2차 전지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뜨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국회 심사에서 3천억 원가량 복원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참여 기업의 자구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만금 남북도로 전 구간이 개통했고 군산 조선소도 재가동한 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대기업과 중국기업 등 22개 2차 전지 기업이 입주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투자 금액이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2차 전지의 양극재에 전구체와 고순도 금속 화합물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들만 참여한 2차 전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오늘 회박식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굳게 닫혔던 군산조선소가 5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 1년을 넘겼습니다. 8만여 톤의 선박블록을 생산하고 1,000명 고용도 채운 데다 현대중공업은 150여 척의 일감을 확보해 내년에는 블록 생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는 내년 2월이면 지원이 끊기는데도 4개 기업의 전기차 생산량은 전체 목표의 1%, 고용은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명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기가 도래할 나머지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졌어도 거기에 따른 고용, 생산은 거의 1%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만 명신은 자체 생산한 전기차의 판로를 확보하고 에디슨모터스를 승계받은 KGM 커머셜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년 전 차량 통행을 시작한 새만금 동서도로 16.5km에 이어 지난 7월 남북도로 27.1km가 개통해 십자형 도로가 완공됐습니다.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전 구간이 연결되면서 공항과 신항, 수변도시 등 새만금 지역을 2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됐습니다. 잼버리가 막을 내린 뒤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잼버리 행사만을 위해 추진되어 왔단 말인가. 또한 정부가 지자체의 부모인 양 죄를 묻는 듯한 정부 형태 전북 도민은
모욕감으로 참담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 3천억 원가량이 복원됨에 따라 공항 예산 일부가 살아나고 고속도로와 항만은 전액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임중 군산시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금품 제공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김 전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1년 6개월간 진행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좀 시정 업무가 좀 터덕거리고 했던 부분들 잘 추스려서 군산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이 안착한 2023년. 잼버리 파행으로 위기를 겪은 새만금 예산이 60% 이상 복원되면서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해 군산공항이 5개월 동안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군산공항은 464차례 운항에 13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337차례 운항에 40만 3,208명의 32.8% 수준입니다. 이 같은 이용객 감소는 미군이 5개월 동안 활주로 공사로 민간 항공기가 운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내년 군산에서 2곳의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폐교되는 군산의 초등학교는 신시도초 야미도 분교장과 어총도 초등학교입니다. 어총도초는 올해 입학생이 없어 휴교 중이며 내년 2월 29일자로 개교 99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1925년 4월 1일 개교한 어총도초는 내년 인근 학교인 군산 소룡초로 통합됩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내년 1월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내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개 금융기관 74개 지점에서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가 유지되고 월 구매 한도는 올해보다 10만 원 줄어든 월 40만 원입니다. 시는 내년 종이권 400억 원과 모바일 카드 2,600억 원 등 모두 3천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익산 다이로운 밥차가 올해 42차례 운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17,950명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이로운 밥차는 익산시와 부송종합복지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고등학교 2곳을 특성화해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에 1차 공모가 이뤄지면 내년 3월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도전합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우선 1차 공모는 내년 2월 9일까지 이뤄지며 내년 3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대상 학교는 2곳으로 한 곳은 자율형 공립고로 또 다른 한 곳은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이들 학교는 2차 전지와 식품 산업 등에 걸쳐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과 자율형 공립학교 지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익산 지역의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공모에는 현재 도내에서만 익산을 포함해 7개 지자체가 도전하는 상황. 전국적으로 보면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과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전문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이춘석 익산갑 예비후보가 익산의 스포츠 키자니아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키자니아를 설립해 놀이형 체험과 스포츠 진로형 체험, 기초체력 향상 체험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폐교 활용 방안과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에 따른 생활 인프라 확보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원은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와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사업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참여는 내년 2월 29일까지며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지정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6월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내에서만 올해에만 조직폭력배 71명이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조직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71명을 붙잡았고 19명은 구속, 나머지 5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의 절반가량이 20대였고 유형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가장 많고 이어 폭력과 도박 등입니다. 코로나19 군산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종료합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31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3년 11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다만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은 유지됩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80만 2,484건의 PCR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도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3분쯤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 이래교회 표지판 뒤에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한 뒤 끊었습니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현금과 돼지저금통, 편지가 든 종이 상자를 발견했고 확인 결과 성금은 총 8,006만 3,980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24년째 이어졌으며 누적 성금액은 9억 6,479만 7,670원에 달합니다. 도내 학교 9곳이 내년에 문을 닫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2곳 등 총 9개 학교가 내년에 폐교됩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지난 9월 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폐교 절차가 간소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내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은 11,677명으로 올해보다 890명이 줄며 특히 2025년에는 10,0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과잉 체벌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최근 40대 교사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가 교실에서 B군을 체벌했고 이 과정에서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려 피멍이 들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체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건 이후 해당 학교는 A 교사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우수 향토기업 4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우수 향토기업은 미담, 성광산업, 세형아마존, 진산테크원 등으로 4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이자 차익 0.5% 추가 보전,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업체 경력 10년 이상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출 감소폭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5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수출 감소폭이 큰 이유는 주요 품목인 건설 광산기계와 동제품의 수출이 40%가량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대비 18.6% 감소한 4억 500만 달러를 보였습니다. 익산시가 2023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포상식에서 시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취업과 창업 정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지역 자활센터와 원광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집수리, 스팀 세차 등 33개 사업단을 운영해 매월 5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제공인숙련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공인숙련도 평가는 영국 식품환경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 연구기관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식품진흥원 품질안전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11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품질안전센터는 자가품질 검사와 고령 친화식품 KS 규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 시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3 독서 아카데미 사업의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모현도서관이 올해 진행한 다시 합스부르크 스토리텔링 유럽 예술기행 인문학 강의는 시민 721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산시 남산농장 정육식당이 구세군 군산목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돈육 500근을 기탁했습니다. 남산농장 정육식당은 매년 연말마다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 돈육을 23년째 지속적으로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타타 대우 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올해도 옥산명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85만 6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은 매년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